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플럭입니다. 블럭씨 어쩌면 좋아요. 왜죠? 7월이 와버렸어요. 아, 그렇죠. 벌써 어떡해. 한 해가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진짜 아주 잘 가네요. 예,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고 네. 그래도 뭐 어떻게 시작된 거 해야지.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뭐 블럭씨 하반기 계획 세운 거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그저 무탈하게 별일 없이. 아, 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건강 좀 챙기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네. 어떻게 간 보조제 같은 거라도 좀 조언을 드려야 되나 간 싶고 보조제. 네. 간이 또 피로의 온상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피로는 간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네. 예. 유나님은 어떻게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도 뭐 비슷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목표고 또 네. 이제 우리 K-팝 메이트 연말까지 계약 연장 무사히 하면서 무사히 잘 꾸려가 보는 게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야, 이런 게 사회생활이군요. 이렇게 배워. 공개적으로. 배워. 아, 네, 알겠습니다. 배우도록 자,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 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7월 2일 일요일 첫 곡으로 루네이트의 와일드 하트 듣고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격주 K-팝이 뭔가 오랜만이에요. 우리 지금 네. 너무 이 신보석에 소홀하고 있거든요. 지금 2달째 네. 월간 K-팝 하고 있어요. 네, 그걸 왜 저한테 이렇게 혼내시듯이. 화가 나네 갑자기. 네. 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격주 K-팝인데. 아, 네. 그래도 뭐 상반기 결산 해야 되니까요. 네, 2주간 특집 다루면서 진짜 우리 K-팝 둥이하고 같이 얘기 나눌 신보들 엄청 쌓였단 말이죠. 아주 많습니다. 아주 네, 많고요. 네. 뭐 빨리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네. 워낙에 또 말이 많아가지고 저희 고정 코너 하나도 지금 살짝 한번 빼봤거든요. 네, 그렇죠.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런 그쵸. 거니까 네, 뭐 한번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 들고요. 봅시다. 네.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윤아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저희가 다뤄봤으면 하는 특집이나 저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샵 891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고요. 저희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계정에도 댓글 남겨주시면 찬찬히 살펴볼 테니까요.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격주 K-팝 시작하죠. 그 전에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블럭입니다. K-팝 둥이들과 본격 소통하는 시간. K-팝 메이트 대표 코너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격주 K-팝. 네, 오늘 제가 춤추느라 지금 멘트 타이밍 좀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자, 네, 2023년 6월 2일에서 6월 28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나온 새 음반들을 만나볼 거예요. 너무 바쁘다 진짜. 그렇죠, 많죠. 너무 많고 네. 사실 진짜 이 6월 한 말쯤부터 7월까지가 지금 K-팝 격전기예요. 엄청 그 이름값이 있는 좀 그쵸, 대형 그쵸. 아티스트들도 이제 컴백을 많이 하고 네, 여름이 되면 또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 팀, 두 팀 들어옵니다. 이제 계속 데뷔를 기다리고 있던 신인 그룹들 같은 경우에도 뭐 첫 싱글이나 첫 앨범을 쭉쭉 내놓고 있어서 네네. 와 진짜 바쁘더라고요. 그쵸. 신보들 듣는 데만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맞습니다. 오늘 그렇게 저희가 심사숙고 끝에 꼽아온 월간 앨범, 월간 타이틀곡, 월간 수록곡 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저희를 지난달 사로잡은 앨범들 알아볼 텐데요. 블럭 씨가 시작부터 그렇죠. 아주 신선한 분들을 모셔왔습니다. 네, 이미 또 듣고 왔죠. 그러니까요. 네. 네. 저의 선택은 루네이트의 컨티뉴입니다. 야, 루네이트 주목하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보이그룹이 최근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진짜요, 진짜 많이 나와요. 넥스트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에이턴 앨범도 저희 지금 월간 케이팝에 있었고 그쵸, 그쵸.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는 사이커스도 또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쵸. 진짜 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보이그룹이 계속 나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정말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격전지입니다. 아, 이렇게 그쵸. 특히나 이 케이팝 그룹은 초반이 또 중요하잖아요. 아,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는가. 깃선을 네. 제 앞에 있잖아요. 또 어떤 인상을 남기는가. 그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음, 근데 컨티뉴가 앨범 제목 치고는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특이하기도 해요. 그쵸. 보통 이제 시작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봤더니 그만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겠다. 아, 진짜. 계속 컨티뉴를 하겠다. 케이팝 너무 네. 열심히 살아 다들. 네, 왜 그런 이렇게 포기를 몰라. 정말 그런 정말 열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 사실 제가 데뷔작에 막 엄청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이게 당연히 첫인상이나 첫 성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시작은 아무리 완성형으로 시작했다 그래도 처음은 서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완전히 맞춰진 100% 기량이 나오고 막 이런 상태에서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경험을 했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은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사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런 게. 오히려 아니면은 그 풋풋함 자체가 어필이 되어서 그렇죠, 그렇죠. 뭐 사랑을 받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고요. 네. 그런데도 어쨌든 이 루네이트가 시작이 참 좋습니다. 우선은 뭐 멤버들이 표현하는 그런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 확실히 좀 안정적인 느낌도 있고 요즘은 진짜 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데뷔할 때부터 좀. 네, 그러니까 참 상향 평준화 얘기 같은 많이 이렇게 하죠. 됐는데 정말 안정적이고 잘 만들어졌다, 준비를 많이 했다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수록곡에서 좀 더 가능성을 봤어요. 이제 오. 정말 타이틀곡만 단순히 힘줬다 이게 아니라 네. 수록곡인 XX랑 뭐 리빈 더 모먼트 같은 곡들이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와일드 하트도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은 좀 제가 생각했던 그 남돌의 북미식 청량함이 있거든요. 아, 네. 그거를 굉장히 I got it. 나 뭔지 그걸 잘 알아요. 구현했다. 아,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까지는 사실 잘 못했어요. 음. K가 붙는 K-팝 안에서 혹은 해왔던 그런 영역에서 크게 막 벗어나진 않았는데. 요 결이면 누가 있을까요? 약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쵸. 약간 그런 정도? 그쵸. 그쵸. 근데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약간 좀 소년미, 좀 더 약간 풋풋함 이런 거였다면은 루네이트는 좀 더 약간 이렇게 건강하고 좀 힘 있고. 약간 이게 갓세븐 초기? 그쵸. 그런 느낌도 좀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 영미권의 티네이저를 그쵸. 생각했을 때 네. 나오는 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잘 구현했다. 이게 또 처음에 그걸 구현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 톤을 굉장히 잘 잡아서 앞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잘 만들어가면은 네. 충분히 경쟁력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블럭님이 이렇게 데뷔작을 선뜻 네.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분인데 그쵸. 저분 좀 꼬장꼬장하게 이렇게 완성도 이런 거 꼬장꼬장이라뇨. 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선뜻 루네이트에 별을 하나 붙여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근데 요즘 그 추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데뷔작을 내고 있는 보이 그룹들이 네. 대부분 약간 우리가 색깔로 분류하자면 청량 쪽 아닌가요?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그쪽이 훨씬 많죠.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원래 한동안 막 다 시커멓고 막 뻘겋고 강렬한, 막 이런 인상을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했는데. 데뷔하는 보이 그룹들이 뭐 데뷔라서 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은 청춘
에너지 청량 이쪽으로 네. 방향을 시작하는 팀이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저도 약간 에너지 이런 느낌이 더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뭔가 그 제작 의상 이런 거 막 입고 이제 제복 입고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데뷔곡들이. 그렇죠. 예전처럼 막, 네, 그래서 요거 약간 추세로 요즘 저도 체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침 또 제가 그런 보이그룹들이 너무나 좀 롤모델로 삼을 만한 팀의 앨범을 월간 케이팝 앨범으로 가져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앨범 뭐 빠질 수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특히 저도 좀 그런 편인데 뭐 네. 샤이니는 뭐 나오기만 하면 좋다고 하냐. 아. 뭐 샤월 아니냐. 그래서 저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뭐 그러면 어떡해? 뭐 그래도 뭐 어떡하고 안 그래도 어떡하는 건데 아니 저는 뭐랄까 좋은 걸 어떡해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앨범부터 죄송합니다. 소개도 안 하고. 네, 샤이니의 15주년 기념 앨범이자 8번째 정규 앨범이 그러니까요. 하드인데 근데 하드. 사실 뭐 샤이니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이제 평단에서 또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 정말 그 어떤 그룹보다 밀도 있게 음악적으로 채워왔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도적인 측면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특정 그 무드에서 강점이 어마어마한 팀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놓지 않고 쭉 가져오기도 했고 뭐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샤이니 하드를 고르는 거는 네. 약간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답을 그냥 답정너? 네, 그렇죠. 정해진 답. 네네네. 그냥 당연한 것?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너무 아니란 선택했어요? 아니요, 그건 그런 아니고 거 아니죠?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제가 사실 오늘 또 언급을 하게 될 그 프로미스 나인의 Unlock My World하고 이 앨범을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앨범으로 이 앨범을 택했는데 네. 두 작품이 다 좀 저한테는 그 비슷한 느낌으로 좋았어요. 어떤 거냐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케이팝의 진짜 다양한 면들을 많이 좋아하지만 네. 그냥 즐겨 들을 수 있는 음반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이게 제가 뭐 옛날부터 음악을 들은 사람이고 뭐 그냥 음악 듣는 걸 전방위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물론 매력은 여러 가지 다 따져 봅니다만 네. 들을 수 있는 자주 들을 수 있는 음악 너무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팝이라는 장르 안에서 좀 완성도 있는 음반을 만나는 걸 항상 선호하는 편인데 그렇죠. 샤이니 이 앨범과 저희가 또 얘기를 하게 될 프로미스 나인 앨범 같은 경우가 저한테는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잘 만들어진 팝 음악 앨범. 진짜 네. 그냥 뭐 안 좋아할 수가 있나? 이렇게 모든 곡들이 골고루 완성도 높게 그렇죠. 다양한 색깔로 심지어 멤버들이 상당히 거기에 녹아들어서 출중하게 소화를 한 곡들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안 좋아해?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 샤이니 이번 앨범 들으면서도 새삼스럽게 느꼈지만 제가 정말 어릴 때는 앨범 하나를 구매하는데 되게 많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때는 스트리밍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맞아요.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맞아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되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비주얼 없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는 생각이 많이 인정.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컸어서 저한테는. 저도 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전 당연히 이제 앨범 나왔을 때 바로 들었는데 네네. 일부러 뮤직비디오를 안 보고 그냥 1번부터 마지막 곡까지 쭉 들었어요. 그냥 저의 어떤 이들의 새로운 음반에 대한 자세 같은 거였던 것 같고 말씀 결론을 드리자면 충분히 만족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뮤직비디오나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면서는 그 15주년을 맞이한 팀만의 단단함 이 역시나 느껴져서 진짜 괜히 제가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심지어 지금 아마 그 활동 못 하고 있죠 오뉴 씨가 그 사정상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활동을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정감 무엇이지 같은 느낌이 앨범을 듣는 내내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뭐 수록곡 몇면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타이틀곡 하드를 들으면서 진짜 제 안에서는 되게 재밌는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 전작의 타이틀이었던 Don't Call Me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만한 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그 청량 샤이니, 강렬 샤이니가 있으면 강렬 샤이니 쪽에 가까운 트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Don't Call Me가 좀 더 본격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P의 강렬 샤이니에 가까웠었다면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와 뭐랄까 2분 56초밖에 안 되거든요. 되게 짧은 시간인데 그 사이에 SM 및 K-팝 보이그룹의 역사를 쫙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눈앞에 파노라마야. 그래서 듣다가 SM으로 치자면 예를 들면 이제 H.O.T에서 NCT까지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외에도 약간 청량에서 그런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곡들까지 곡들이 사이사이에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게다가 중간중간 들어보면 각 멤버들의 솔로 때 느꼈던 어떤 그들의 색깔마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쵸. 막 태민 씨가 그 싱잉 랩 같은 거 할 때 네네. 뭐지 이거 막 크리미널인가 막 이랬다가 예를 들자면 그리고 뭐 이렇게 듣도 이거 키씨 솔로에서 이 느낌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K-팝 역사의 꼴라주를 보는 느낌으로 하드를 들었는데 네. 그게 저를 너무 심심하지 않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설득력 높게. 네.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트랙이었었고요. 그리고 뭔가 수록곡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저는 감히 이제 수록곡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데 그게 어떤 분야건 어느 정도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간 뭐 세세한 평가가 좀 무색해지는 타이밍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이 앨범의 수록곡들이 좀 저한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걸 뭔가 뜯어보거나 뭐 장르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샤이니라는 팀을 우리가 어쨌든 15년 동안 계속 보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우리가 즐겼던, 느꼈던 어떤 부분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재미있었고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뭐 10타임스 같은 노래 들어보면 네. 되게 어른스러운 이 15주년에 할 수 있는 어른의 팝 같은 샤이니의 모습을 느낄 수 있기도 하고 네. 뭐 주스처럼 좀 끝까지 밀어 붙여보기도 하고 약간 요즘 트렌디한 사운드를 넣어서 뭐 스윗 미저리 같은 트랙을 넣어보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게 다 샤이니라 말이 되는 그쵸. 그런 앨범 같아요. 이렇게 하기는 진짜 쉽지 않죠. 이 15주년 다운 그리고 15주년이라는 그 시간이 부끄럽지 않은 앨범인 것 같아서 멤버들에게 저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15주년 솔직히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어떤 곡을 가져올까 너무 고민하다가 네. 세틀라잇이라는 곡을 가져왔는데 좋습니다. 너무 좋고 제가 이 곡에서 좋았던 포인트는 뭐냐면 약간 그 요즘은 샤이니가 잘 안 하는 초기 샤이니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약간 조조나 그쵸. 이런 느낌의 그 뭔가 포인트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살짝 느껴지는 곡이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초기 샤이니 느낌을 상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샤이니의 세틀라이트 제가 뽑은 2주의 최고의 앨범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샤이니의 세틀라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노래 들으면서 이거 네. 우리가 사랑했던 어떤 순간의 샤이니인가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그쵸. 산소 같은 너. 그렇습니다. 맞아. 그 네, 느낌 바로 있어요. 그것입니다. 그죠? 네. 저희 진짜 저희끼리 또 노인 코레방 했는데 여러분들이 못 들으셔가지고 네. 아쉽네요. 저 지금 PD님 잘못 말한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코인 노래방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한 달 동안 나온 신보 가운데 가장 좋았던 노래 타이틀곡 네.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저희 또 나름 저희가 좀 인정한 성대 2명을 데려왔네요. 그러네요. 그렇지 않나요? 네네. 그리고 인정하시나요? 네? 제 픽 인정하시나요? 당연히 인정하죠. 저희 그렇군요. 항상 엄청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둘 다 좀 색다른 시도를 해본 부분이 많은 맞습니다. 앨범인 것 같기도 네. 하고 좋습니다. 짠 게 아닌데 또 재밌네요. 네, 그래서 둘 다 또 김씨네요. 제가 꼽은 네. 남성 솔로고 네. 저의 픽은 김진환의 자석 피처링 문수진입니다. 예. 아이콘의 이제 가장 하얀 네. 네. 그쵸. 그 가장 이제 뭐랄까 미성의 그런 보컬인데 이제 이게 첫 솔로예요. 하얀이라니까 재밌다. 순백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얀. 너무 한글이잖아요. 네. 좋네요. 순한글 네네. 씁시다. 네. 네네. 어쨌든 그 아이콘에서 이제 음색을 맡는
맞습니다. 김진환이 이제 첫 솔로예요. 정말 첫 솔로라는 게 신기한데 왜냐면 이제 경력이 기니까 그쵸. 특이한데 아무튼 요즘에 진짜 아이콘 열일하네요. 근데 네. 또 공교롭게도 비슷한 이름의 두 사람이 네. 같은 참여진으로 이렇게 냈었어요 노래를. 그래서 네네네. 이제 김재환은 김재환 씨도 우리가 한참 얘기를 참 많이 하는. 이게 이제 바비의 피처링을 받고 음. 김진환은 바비가 이제 작사 작곡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냥 운명의 장난이죠. 바비 세계관 아니에요? 네. 그런 건데? 이 운명의 장난에서 네네.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되냐. 이거 혼자 과몰입을 하다가 이제 김진환의 한 표를. 이거 진짜 수요 없는 공급. 그렇죠. 아무도 그렇죠. 아무도 저에게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어쩌라고 모먼트지만 저 혼자서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이해해요. 저 매주가 그래. 그러니까 맞아. 이거 누굴 해야. 그러니까 그들은 저를 모르죠. 모르는데 아무도 몰라. 혹시라도 막 맞아요. 마음이 상하진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아무튼 네. 저의 선택은 김진환입니다. 아. 그 김재환은 이 음악 여정을 하는 중인 것 같아요. 이번엔 또 막 엄청 신나는 곡으로 또 맞아요. 가져왔잖아요. 네. 바비의 막 맛깔난 앨브로 맞아요. 피처링을 했는데 네. 근데 김진환의 보컬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로로 네. 뭐 안무도 하고 퍼포먼스 비디오도 공개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오히려 저는 자석을 추천하는 이유가 네. 보컬로서의 김진환의 매력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수진의 피처링도 되게 적절하다는 느낌도 들고 되게 그 가볍지만 리드미컬하고 되게 감미롭지만 또 이렇게 막 그냥 마냥 이렇게 흩어지지 않는 그 딱 적당한 그 매력이 어떻게 보면 그 경력에서 오는 어떤 유연함이나 능숙함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네. 정말 그 라이브 클립이나 이런 것들 찾아서 보시면은 이 김진환이라는 보컬이 정말 그 내공을 지금까지 정말 잘 쌓아왔구나. 이번이 첫 솔로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그냥 아이콘 활동 물론 열심히 하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자기 것을 준비를 해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김진환의 솔로 되게 매력적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물론 이제 솔로로 안무도 하고 이렇게 무대를 풀어나가는 김진환도 매력적이지만 네. 약간 보컬로서 계속 좀 좋은 곡들을 이렇게 가창을 하면서 네. 활동을 이어나가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메인 보컬들에게는 늘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최근 아이돌 그룹들은 그런 포지션이 좀 무너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네네. 그래도 이제 그 그룹을 담당하는 혹은 그 그룹의 얼굴 같은 목소리들이 어쨌든 메인 보컬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그룹에서 뭐 메인 보컬이면 당연히 돋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떤 순간을 위해서 늘 활용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게 사람이 하이라이트를 가져간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치. 어떻게 보면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게 그것만 살림꾼이고. 해야 하니까 네, 왜냐면 그러니까요. 그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 확실히 있거든요. 맞아요, 늘 그렇게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멤버들이 솔로를 냈을 때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서 좀 폭넓은 모습, 유연해진 모습, 이렇게 폭이 넓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되게 반가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환 씨는 또 첫걸음이다 보니까 네. 또 플러스 알파로 아이콘 요즘 열일을 시동. 그러니까 걸고. 열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요. 소처럼 일한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이거 진짜.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저희 내가 올해 긴 시간을 네. 준비했다는 듯이 연말에 무슨 그 열일한 소상 뭐 이런 거 줘야 되면 황소상 이런 거 줘야 되면 아이콘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우리 블럭 씨의 추천 잘 들었고요. 네. 저도 이제 제일 좋았던 타이틀곡을 이야기해봐야 될 텐데. 네. 되게 저는 네. 이 곡을 얘기하면은 약간 웃음이 나온다. 잠깐. 그러니까 네. 웃음의 이유? 되게 잘 얘기하셔야 돼요. 한동안 공백기가 있었던 귀여움이 이번에 다시 등장한다. 이런 거죠. 그쵸. 사실은 되게 귀여운 사람인데 그게 이제 뭐 음악적으로도 약간 귀엽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먼트들이 있었거든요. 있었고 특히나 이제 이 그룹 활동에서 네. 그런 모습들이 또 음악 밖에서도 있었으나 그쵸. 솔로를 하면서 그쵸. 갈수록 약간 무거워지고 그쵸. 진지해지고 맞아요. 막 그 음악적인 어떤 그 노력을 기울이다가 약간 어쩌면은 뭐 본인의 의사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게 자기 옷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동안 좀 네. 저희가 간접적으로밖에 느낄 수 없었던 그 귀여움과 산뜻함이 네. 봉인 해제된 느낌이죠. 그렇죠. 어떤 곡인지 얘기를 해야죠. 이제. 지금 계속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네. 이름 얘기 안 그쵸, 했는데 그쵸, 지금 그쵸. 계속 얘기한다고. 네. 김성규, 네, 성규 씨의 이번 새로운 그 미니 앨범이죠. 5번째 미니 앨범 2023 SS 컬렉션 타이틀곡인 스몰톡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는 이거 약간 그 봉인 해제상과 오늘 왜 이렇게 상을 남발하죠? 봉인 해제상과 네. 노력상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네. 진짜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분의 포텐셜 그 잠재력에는 분명히 그 귀여움이 있었어요. 그 그쵸, 산뜻함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팬분들은 또 그런 매력에 아시겠죠? 또 너무 네네네네. 잘하셨을 텐데 그럼요. 네. 거의 뭐 그래? 가보자고 이런 느낌으로 그냥 뚜껑을 확 열어버린 그런 느낌의 타이틀곡이더라고요. 네, 그니까요. 처음에 저는 뮤직비디오를 먼저 봤는데 이것이 그 성규의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머릿속으로 제가 납득을 시키면서 볼 정도로 네. 이거는 제 기준 거의 그 인피니트의 뭐 Nothing Sober 정도 때 이후로 이 정도까지 귀여움을 한계치로 끌어올린 김성규 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볍지만 네. 안무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진짜 좀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네. 이전까지 이제 블럭 씨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쨌든 조금 진중하게 자신의 음악적 그 깊이를 다져가고자 하는 시기가 있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음악들이 원래 또 성규 씨가 워낙 유명한 그 넬 팬이다 그쵸, 보니까 그쵸,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의 좀 어떻게 보면 감성적이면서도 네. 사람의 어떤 좀 비애 같은 것을 좀 자극하기도 하고 뭐 애틋함이 좀 어려 있는 템포가 느려도 빨라도 그런 뭐 락이 기반이 된 넘버들을 많이 들려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런 곡에 어려 있던 습기를 그냥 건조기로 그냥 바싹 말려서 진짜 저는 좀 이런 변화가 굉장히 기대치 못했던 거라서 놀라기도 했고. 그쵸. 예상 못했죠. 네. 그리고 전혀. 또 어울려서. 네. 네. 또 한번 해볼 만한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네. 진짜 반갑기도 했습니다. 약간 팀 활동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이제 네. 인피니트가 그쵸, 그 라이브 지금. 방송도 하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공연도 예고를 하고 뭐 완전체도 뭐 네. 컴백 준비를 하고 그쵸, 있다고 그쵸. 하고요. 네. 근데 그 기반이 왜 성규 씨의 귀여움이 되어야 하죠?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너무 진지했으니까 요런 과정들을 가져가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 K-팝 그룹으로서 어떤 K-팝 그룹의 어떤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좀. 것들을 좀 갖추기 위한 일종의 사전 준비가 아닐까. 야,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블럭 씨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 잘 봤고요. 그래요? 근데 아니야. 노래적으로 기본적으로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굉장히 좋아요. 상큼한 네네네. 팝 넘버고 네. 뮤직비디오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감성을 정말 잘 살리면서 그쵸. 그러면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위트 있게 잘 담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성규라고 하는 보컬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목소리의 뭐랄까 대중적 매력을 한번 좀 시험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그쵸. 트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네. 또 약간 아쉬웠던 점은 뭐 이 곡이 아쉬운 건 아니고 이제 타이틀곡 그렇게 듣고 앨범을 쭉 듣는데 근데 또 수록곡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다 바싹 말렸다거나 그쵸, 뭐 그쵸, 그쵸. 이전과 좀 뭔가 이것저것 해봤다 이런 느낌보다는 다시 또 그런 좀 처연한 맞아요. 성규 씨 네네네. 특유의 느낌으로 가서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이렇게 과감한 시도를 했으면 수록곡들에서도 그렇죠. 좀 힘을 빼고 이렇게 약간 가보면 좀 좋을 텐데. 요것저것 뭐 시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뭐 조금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네. 하지만 스몰톡만큼은 너무 기분 좋게 약간 좀 뭐랄까요 그 롤리팝 같은 느낌으로 네. 즐길 수 있는 팝락 넘버로 아주 즐겁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K-팝에 또 요런 성대들이 잘 없는데 그러니까요. 두 곡을 딱 가져왔습니다. 가볼까요? 네, 김성규의 스몰 토크 이어서 김진환의 자석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성규의 스몰 토크, 이어서 김진환의 자석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한 달간의 K-팝을 모아서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격주 K-팝 6월 신보들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K-팝 덕후들의 재미 중에 재미죠. 저와 블럭 씨가 가장 좋았던 수록곡 타임 가져볼 텐데요. 네. 야, 이거 이거 드문 일이야. 이거는 그렇잖아요. 정말 드문 일이죠. 이 그쵸. K-팝 메이트 여러분들 이참에 다시 듣기 한번 쭉 들어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는가. 심지어 우리 격주도 아니고 지금 한 달치의 그니까요. 그 앨범을 네. 하는데 수록곡이 야, 이게 벌써 같은 침이 입이 바싹바싹 나왔다. 마르네. 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네. 네. 근데 저부터 해볼까요? 가보죠. 네. 네네. 어차피 이제 같은 아티스트의 같은 앨범의 수록곡을 골랐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프로미스 나인의 What I Want 아, 가져왔습니다. 저도 그냥 얘기할게요. 저도 네. 프로미스 나잇에 저는 프롬 나잇을 가져왔는데 네네. 그럼 서로 가져온 사유 얘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이게 네. 저희가 지금 같은 앨범에서 수록곡 2개를 가져왔을 만큼 사실 앨범 안에 수록곡 퀄리티가 정말 좋은 앨범입니다. 그렇잖아요. Unlock My World 이 첫 번째 정규 앨범인데 프로미스 나인에 들으면서 저는 뭐 타이틀곡 미나우도 되게 좋았고 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그 K-팝 앨범 같은 걸 백화점식 구성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게 네네네, 그쵸. 좋은 의미도 되는데 별로 안 좋은 의미로도 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네네. 좀 뭐 하나라도 걸려라 이런 느낌으로 다 넣었다는 뭐 이런 의미로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에게 그게 너무나 긍정적인 느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을 모아놓은 편집샵 같은 느낌? 저는 이 앨범이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네. 이 곡도 좋아. 이것도 좋은데 근데 그게 다 프로미스 나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펑키한 매력이 있는데 그게 또 기반이 되어 있어서 너무 즐겁게 들었고요. 네. 프롬 나잇이 제일 좋았던 건 솔직히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저 UK 그러지를 좀 좋아해서 그냥 그쵸. 그 느낌이 도입부부터 너무 좋았고 네. 이 곡 뒤에 Bring It On 그다음에 What I Want 우리 블럭 씨가 추천한 그 곡까지 이어지는 그 앨범 중후반부의 곡들이 저에게는 이 앨범을 너무 이 엄지손가락을 들게 만들어준 포인트였어요. 너무 저는 좋았어요. 사실 이 앨범 들으면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2000년대 그 가요 앨범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CD 단위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첫 곡부터 끝곡까지 그냥 쭉 듣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지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는데 약간 이 앨범에서 되게 오랜만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앨범 그러면서도 물론 그때 그 시절에 음악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보다 음악적으로는 당연히 성장을 했죠. 그쵸. 사운드도 음악 좋아지고. 시장도 좋아지고 네. 뭐 음악적인 어떤 방법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 다 좋아지고 그럼요. 아티스트들 좋아졌지. 역량도 다 좋아졌으니까 좋아졌지. 좋아졌는데 네. 근데 그때 그 감성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졌고 백화점식 구성이라고도 하지만 근데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밀도를 챙겼다. 백화점이 이 뭐 정도면. 나쁜가? 네네네. 편집샵 최고인데? 그렇죠. 그리고 편집샵이 왜 어쨌든 그 편집샵을 운영하는 주체 취향이 그대로 반영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이 맞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조금씩 다르지만 이 앨범도 결이 어쨌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 네. 제가 What I Want 가져온 이유도 사실은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개인적인 취향인데 비로소 좀 연차가 느껴지는 곡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네.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정말 성인이구나. 이제 이제 성장했구나. 그러니까 러브밤 때부터 쭉 그쵸. 좋아했고 봐왔으니까. 네.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이런저런 변화를 하고 하게 해도 이제 정말 어느 기점을 완전히 넘어섰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이제 막 받지를 못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이제는 완전히 넘어섰구나. 성장했구나. 이제는 어른이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니까 또 정규 앨범의 맛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K-팝 씬에서는 정규 앨범이 좀 그런 성인식 같은 그쵸, 느낌을 담당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또 하나의 기점을 만드는 데는 그쵸. 정규만한 게 없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왜 어떤 세계관들 보면 한 페이스를 이렇게 막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맞습니다. 앨범이. 그리고 이 프로미스 나인의 요 색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여름을 장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블럭 씨의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네, 프로미스 나인입니다. What I Want.
오늘도 정말 굉장히 알차게 늘 하는 말이지만 네. 알차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알차고 네. 플래시백이 저희가 이번 주부터 빠졌는데 네. 빼야 될 듯. 그러니까요. 이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아유 네. 미안하다. 하지만 가끔 생각날 때 모셔올게요. 제가 또 옛날 노래 가끔 들으면 좋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오랜만에 천하제일 대회 준비할 거거든요. 네. K-팝 황금막내 천하제일 대회 준비돼 있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김윤아 평론가님이 뽑았던 네. 한 달간의 심보 중 가장 좋았던 수록곡입니다. 프로미스나인의 프롬나잇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